안녕하세요. 주식마누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1.8%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2.8% 떨어졌습니다. 연일 계속 좀 힘든 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 그래서 아침까지 이게 유지된다면 저희 장도 내일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어느덧 지금 코스피가 하락 채널로 변경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반등 나올 때 3000 한 80을 좀 강하게 뚫어줘야지 분위기가 반전될 것 같은데요. 내일 일단 3000은 회복하겠죠. 3000 회복해서 위로 3080을 좀 강하게 뚫어주면 내일 모레까지 이틀 정도 올라서 이렇게 여기를 좀 강하게 뚫어줘야지 이게 하락 채널을 벗어나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박스 안에 들어가겠죠. 3200하고 2950 사이 박스 안에. 그러면은 앞으로는 3000을 다시 깨지 않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좀 고비가 10월 18일 전으로 좀 고비가 있고요. 미국 부채 한도 조정 만료일이 18일이라고 옐런이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때까지는 계속 한이 만회하면서 싸울 겁니다. 아마 미국은. 그리고 중국도 이제 이번 주말 되면 개장을 하니까 그때 되면 또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요. 중국이 지금 생산이 자꾸 차질이 생긴다고 하니까 전 세계 공급망이 흐트러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급격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인플레이션을 막아줬던 게 중국의 엄청난 저가 생산량이었는데 저가의 물품들을 많이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 세계 물가를 좀 잡아주고 있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 중국 물가 자체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올 동계올림픽 개최 문제로 해서 생산량을 그렇게 급격히 늘릴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올해 말은 지나야지 이제 조금 공급난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다는 것은 뭐 주가는 조금 더 일찍 반응한다고 해도 한 11월 중순, 11월 한 15일 정도는 돼야지 공급난이 좀 해소된다는 방향성이 잡히고 그래야지 좀 주가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거의 모든 업종이 다 하락했습니다. 섬유 올복이 조금 올랐는데요. FNF가 뭐 계속 실적이 좋다, 뭐 앞으로 성장성이 뭐 기대된다, 그리고 MSCI 지수의 뭐 편입 가능성이 크다라는 뉴스와 함께 좀 오르면서 이렇게 업종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하락이었습니다. 하락 종목이 700 종목이 넘었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하락이었고 게임빌은 최근에 블록체인 관련 게임 뭘 이제 출시한다는 뉴스와 함께 오늘 좀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건기식 관련주들이 오늘 두 종목이 올랐네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엔터주들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 제작사들 위주로 조금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지 머티리얼즈, 뭐 대주전자재료, 2차전지 재료주들 중에 일부 종목이 좀 상승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 재료가 있는 주들보다도 이 급락장에서 좀 많이 빠진 종목들,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갈 때 좀 크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빠진 업종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내일 장에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댓글에 좀 뭐 종목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종목 추천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말에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종목 가지고 나올 때 물론 이렇게 뭐 공부용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거 뭐잘 대부분 잘 안 보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뭐 종목 얘기를 하면서 이 종목은 추천 종목이 아니고 그냥 학습용 공부용이라고 제가 매일 언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면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추천 종목이라고 착각해서 이렇게 매수 매도 하시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너 이름을 뭐 좀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 말대로 뭐 100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단 특이 종목은 당분간 뭐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코너 종목 다수 종목은 일단 뭐 손절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주식 강의 쪽으로 좀 더 치우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사지 코너 첫 번째 종목은 코프라입니다. 이 종목은 바로 첫날에 손절이 나왔네요. 아마 이게 첫날에 보통 이렇게 파란불로 시작하면은 보통 매수 안 하시니까 뭐 매수하신 분 거의 없다고 좀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뭐 손절가 나왔으니까 일단 손절하셨어야 맞고요. 근데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뭐 손절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내일 또 반등이 나올 자리라서 일단 혹시 갖고 계신 분은 반등을 노려서 반등 시에 뭐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원바이오젠입니다. 이 종목은 뭐 손절가를 터치했다가 다시 올라왔네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기준봉의 한 중심 가격까지 오늘 밀렸다가 꼬리 달고 올라왔는데요. 이 오늘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머크사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치료제 관련주들 다 폭락 나왔고요.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세트리움 포함해서 거의 다 뭐 한 10% 가까이 이렇게 낙폭이 나왔는데요. 원바이오제는 근데 그런 일반 바이오 그 기업하고는 틀립니다. 얘는 뭐 반창고죠. 이렇게 뭐 창상을 치료하는 뭐 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틀린 개념인데 같이 이렇게 또 바이오라는 이름도 들어있고 바이오주에 편성되면서 좀 낙폭이 과대했던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렇게 거래량이 되게 적게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또 반등 나올 때도 또 강하게 탄력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손절가 깨지 않았으니까 일단 보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이렌텍입니다. 이 종목은 뭐 살짝 1.6% 정도 빠졌네요. 장중에는 좀 많이 빠졌다가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죠. 시장만 아니었으면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 나오는 타임이었는데 오늘 금요일하고 화요일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계속 빠지는 모양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기준봉이 세운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 계속 줄어드는 걸 봤을 때는 또 반등이 나올 때도 또 큰 탄력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무난한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선까지는 이 부분을 강하게 뚫어 올렸던 이 힘이 아직까지 그대로 주가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올렸던 뭐 세력이면 세력 뭐 동호회면 동호회 그 부분의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최소 만원 위로 올려서 자기들 도망가더라도 도망가야 됩니다. 네 번째 종목은 시스웍입니다. 이 종목 손절 나왔네요. 시가부터 거의 뭐 하락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하락으로 끝났네요. 손절가를 조금 높게 잡아서 이렇게 빨리 손절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뭐 혹시 지금 갖고 계신 분은 굳이 지금 손절 안 해도 되는 가격입니다. 아래 지금 추세 하단은 깨지지 않았죠. 추세 하단 깨기 전까지는 보유 가능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손절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종목도 게임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바른손 ENA입니다. 이 종목은 9% 빠졌네요. 이 종목도 근데 지금 기준봉 위에 추세선 위에 아이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설명할 때는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보유 가능하신 분들은 뭐 매수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다시 1200원까지 빠졌다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분할로 매수를 하자 했는데 오늘 뭐 분할로 매수하셨다면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자리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확 줄었죠. 이렇게 시장만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아마 올라갔을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바른손이라는 회사는 오늘 그래도 0.1%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실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회사는 바른손 ENA입니다. 이 모 회사가 바른손인데요. 바른손은 금요일도 상한가 쳤고 오늘도 0.1% 올랐습니다. 바른손 ENA는 뭐 13% 올랐다가 9% 빠졌는데 거의 원위치 했죠. 그러면은 뭐 내일은 시장 반등 나올 때 다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실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활 속에 찾아온 아이디어는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인데요. 어디서 아이디어가 생겼냐고 하면은 우연히 뭐 드라마를 보다가 중간에 CF가 나오는데요. 이나영이 이렇게 겨울 뭐 이렇게 히트텍 내의 선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전에 이나영이 유니클로 이렇게 히트텍 선전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탑10 선전을 하더라고요. 탑10이 이렇게 신성통상 거거든요. 유니클로와 같은 SPA 브랜드입니다. 뭐 이렇게 이 유니클로와 같은 느낌의 근데 지금 이게 탑10이 반일 감정이 이렇게 커질 때 이렇게 뭐 판매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반일 떠나서 지금 탑10 매장이 중국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그렇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장 수가. 그리고 이게 탑10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게 스파 브랜드라는 자체가 이렇게 가볍게 입고 뭐 빨리빨리 교체가 되는 브랜드죠. 이렇게 크게 가격이 단가가 높지는 않지만 교체 수요가 빨리빨리 나온다. 그리고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뭐 1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죠. 지금 탑10은 매출이 뭐 5천억 미만입니다. 그렇다는 아직까지 성장성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뭐 영화나 드라마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 탑10이란 브랜드가 뭐 노출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나중에 또 뭐 드라마 같은 데서 탑10이란 브랜드가 노출되거나 그렇게 되면 또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되겠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좀 성장성도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작년하고 올해 매장을 많이 늘렸습니다. 거의 뭐 2배 이상 캐파가 늘어났습니다. 매장 캐파가. 그렇다는 것은 매출이 껑충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공장이 지금 미얀마에 있기 때문에 생산 원가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싸게 공급이 되고 마진율도 많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이 정도 주가는 뭐 앞으로 이게 지금은 좀 여기 대비 좀 높아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지금 뭐 이렇게 추격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은 계속 이렇게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이제 의류주들, 그 다음에 여행주들 관심이 좀 높아지겠죠. 그 중에 또 속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뭐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정주부님들은 홈쇼핑 많이 보시죠. 홈쇼핑 보시다 보면은 엄청 이게 홈쇼핑에서 인기 좋은 종목 그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그 주름살 피는 뭐 거미줄 팩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산성 ENC 뭐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뭐 리더스 코스메틱인가 그렇게 뭐 마스크팩으로 엄청 유명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 중국하고 이렇게 수출이 많이 되면서 산성 PNC 이 종목이 한 10배 정도 갔었거든요. 저가 대비. 이런 것도 홈쇼핑을 많이 보시던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찾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 이렇게 뭐 친구들 만나면서 이렇게 최근에 좀 핫한 뭐 트렌드가 있다. 남자들은 뭐 게임 하다가 뭐 게임이 재밌거나 이렇게 하면은 인기가 있는 걸 보고 그 게임주를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보통 그게 실생활 속의 아이디어는 뭐 여성분들이 좀 더 잘 찾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이게 좀 관심이 좀 덜하고 사용하라는 데 있어서 여성분들이 좀 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 있는 뭐 물건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지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지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종목을 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종목을 연구해서 이렇게 사신 종목은 아마 이게 멀리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확실히 좀 본인 확신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애정도 좀 생기고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 속의 아이디어는 이게 업황이 꺾이는 게 체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뭐 손절 타임이나 익절 타이밍을 좀 잡는 데도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뭐 옷이다 이러면 옷 유행이 뭐 계절적인 유행이 타는 옷이 있을 거고, 뭐 스판덱스 뭐 예전에 뭐 레깅스 관련 유행할 때는 이런 것들은 보통 여름이나 봄 가을에 인기가 많죠. 운동할 때 입는 옷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적으로 이렇게 성수기가 또 정해질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겨울보다는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이 낫겠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마스크팩은 또 오히려 겨울이 나을 수도 있죠. 얼굴 좀 많이 당기니까. 뭐 그런 게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손절, 뭐 익절 타임을 재는데도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상품에 이렇게 계절적 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계절적 주기 없이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또 주식을 공부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돌아보면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주식시장에 있는 걸 종목으로 있는 걸 보면 좀 신기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최근 정말 힘든 장입니다. 이게 어떤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아마 대부분 다 계좌에 이렇게 종목들이 있으면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종목 보면서 이렇게 한숨도 나오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실 텐데요. 최대한 좀 물량을 어떻게든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내일 시장도 이렇게 반등할 것 같은데요. 내일하고 뭐 이틀 반등할지 내일 또 반등으로 끝나고 다시 또 꺾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할 때 뭐 다 정리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는 게 정리도 좀 분할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다 정리해버리면 또 그 다음날 또 이틀 반등하면 또 마음이 또 아플 테니까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될 종목, 그리고 계속 가져가야 될 종목들을 미리 좀 분류해 놓는 게 도움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관심 종목의 종목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차 있으면은 내동매매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있고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종목들이 관심 종목에 있는데 이 종목이 막 그 장중에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 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요. 이게 관심 종목은 내가 거래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내가 준비가 돼 있는 종목 위주로만 이렇게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뭐 업종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관심 종목 항목을 만들어 놓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종목을 어디서 봤거나 뭐 본인이 연구하셨거나 이렇게 종목 계속 늘어나 가지고 막 200종목 300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만 따라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창도 좀 정리를 미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미리 정리해야 될 종목, 가져갈 종목 좀 분류해 놓으시고요. 정리해야 될 종목은 시장이 반등 나올 때마다 뭐 10%면 10%, 뭐 일부씩 정리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주식 시장은 또 이렇게 계속 뭐 사람이 죽을 것처럼 힘들다가도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또 반등하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마음가짐이나 멘탈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요즘처럼 너무 장보기 힘들면 장을 아예 안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예 꺼놓고 하루에 뭐 한 번 딱 장 끝나고 나서만 확인 난다는 정도로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대응해야 될 종목이 없다면은.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등락 심하고 이렇게 이런 장에서는 괜히 대응을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한 1.5% 정도 아직도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침까지 유지되면은 저희 나라랑도 내일은 뭐 한 1% 이상의 상승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 3천선 회복해서 3천선 위에서 이렇게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럴 때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조금씩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그리고 3천 단기간 내 3,200을 뚫지 못하면은 계속 이렇게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3,200까지도 단기간에 올라갈지 안 갈지도 좀 불투명하고요.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